안녕하세요. 주말 잘 보내셨죠? 오늘은 11시쯤 됐는데 어떤 아주머니 전화 와가지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. 그래서 아니 왜 어떤 기분 나쁘세요? 했더니 아니 철학관의 아저씨들이 왜 내 인생을 이렇게 망쳐놨는지 모르겠어요. 제가 언제 상담해 드렸냐고 했더니 아니 그게 아니고 다 같은 사람들 아니에요? 그래서 아니 어떻게 다 같은 사람입니까? 자, 상담업이라는 걸 하는 거는 다 사람이 각자 다르니까 다 같다고 볼 수는 없죠. 근데 이렇게 말씀을 처음 얼굴도 뵙지 않은 못 뵌 분인데 그것도 또 다짜고짜 그렇게 하시니까 저도 참 황당합니다 그랬더니 아니 황당하나 마나 철학관 세 군데에서 이렇게 물어봤는데 제가 그 어머니가 이렇게 여쭤봤는데 다 간호사 하면 맞는다고 해가지고요. 어머니가 나한테 중학교 다닐 때부터 너는 크면은 간호사 하는 게 좋대. 이렇게 해서 제가 아주 기가 따갑도록 들어가지고요. 정말 간호사 하는 걸 저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렇게 어머님 자꾸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한참씩 공부하기 싫은데 간호대학 가서 이제 졸업하고 간호사가 됐는데요. 병원에서 도저히 적응을 못하게 해가지고 세 군데 병원을 다녔어요. 그러고 나서 결국 나중에 그만두고 지금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요. 제 지난 시간이 너무 억울하고 어찌 보면은 그 철학관에 계신 아저씨들이 말을 좀 잘해줬으면 제가 이런 게 없을 텐데 하는 것 때문에 제가 좀 죄송합니다. 무리하게 이렇게 전화를 드렸는데 제가 순간적으로 좀 성격도 까칠하고요. 좀 그런 사람입니다. 그래서 나중에 뭐 좀 사고하더라고요. 그래서 참 별 황당한 얘기다 그랬는데 그게 어머님이 어떤 문제냐면은 언니가 하나 있는데 언니가 이 과를 잘못 선택해가지고 전과에서 또 다른 건 전공을 해가지고 이제 공부를 했는데 그러면부터 시간이 많이 지나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제대로 효율성 있게 못 쓰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후회를 하게 되는 거예요. 이제 나이는 먹어가고. 그러니까 이 둘째는 아주 제대로 자기 직업을 찾아서 처음부터 제대로 이렇게 가질 수 있게끔 해주려고 어머님이 철학관에 다니면서 이렇게 좀 여쭤본 것 같아. 그러니까 세 군데인가 네 군데 다녔는데 그게 다 간호사하면 좋겠네요. 근데 보통 또 오시면은 얘기를 그 철학관이라고 철학관에서 얘기하면은 다음 철학관에 가서 얘기 듣다가 맞아요. 그 먼저 제가 갔었는데 그쪽에서도 그 선생님이 간호사하면 좋다고 그랬어요. 그러니까 어떻게 돼? 그럼 또 맞는 거죠. 확인이 되는 거잖아. 그러다 보니까 간호사하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제 어머님이 그렇게 쭉 얘기하셨대요. 어렸을 때부터. 중학교 다닐 때부터. 그러니까 본인이 기가 따갑도록 들었는데, 그러니까 본인도 그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. 했는데, 자, 지금도 쉬운 넷인데요. 쉬운 넷. 근데 중간에 이제 몇 년 전에 그만뒀다 그래요. 그래서, 그러면 적어도 쉬운 살이라고 가정하면은 20살 때, 한 25년을 했겠네요. 간호사 생활. 그러면 자기 천직 비슷하게 시간을 어느 정도 그쪽에 적응할 수 있었잖아요. 그 정도면. 근데 이제 이 사주에 있는 이런 상황 말고도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이 한란조숙을 처음에 내면서 보는 이게요. 이 조환사주는 이 환경 적응력이 잘 안 돼요. 바뀌질 않아. 가장 좋은 건 이 습하고 이게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. 그러니까 한란조습이 이 조후라는 건데 이게 조후가 이렇게 균형이 딱 맞았을 때 제대로 사회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습한 기운이 적다 보니까 사람하고 섞이는 게 이게 잘 안 돼. 그러니까 보나마나 직장, 자 후배, 그다음 동료, 선배 언니들하고 사이가 그렇게 매끄럽지가 않았어. 그러니까 직장이라는 거는 일은 사실 별거 아니야. 하다 보면 왜 익숙해져 있으니까 잘할 수 있죠. 근데 이 인간관계가 제일 문제야 직장생활은. 그 직장생활 가면 아이고 저거 마음에 안 드는 또 후배도 있고 또 자꾸 깐짝거리는 언니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자체가 일을 못하는 거지 실제로 본연의 업무 일 자체가 힘들어서 못하는 경우 그렇게 드물어요. 모든 직종이 막 같습니다. 그러니까 항상 직장 가면 그 또라이가 있어요. 언니 중에 또라이가 있다고. 당연히 그쪽에 위에 언니 간호사 중에서 그렇게 괴롭히는 언니가 있겠죠. 그 괴롭히는 사람들은 본인이 밑에 후배들을 괴롭힌다는 걸 몰라.
그게 문제야. 이제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그런 것도 있는 상황에서 그 다음에 사주가 너무 약하다 보니까요. 지구력이 이게 약해. 그러니까 뭐 교대 근무해가지고 좀 더 무리가 가고 그러면요. 굉장히 힘들어요. 거기다가 본인도 성격이 까칠해. 인성이 없어가지고 인성이 있어야 사람이 어떤 교養도 있고 좀 품위도 있고 본인의 품격을 지킬 수 있는데 인성이 없어. 그러니까 막 가는 거야 이런 사람들. 그러니까 이게 인성이라는 건 내가 뭘 사고 능력이거든요. 사고 능력 없이 여기 상관이 있으니까 이 상관이 있는 사람 특히 더해. 상관 있는 사람들은 막 해. 내 생각 없이. 그러니까 하고 나면 또 후회해. 이 상관 특징이 그래요. 그런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, 이런 사주가. 그래서 아주머니가 지금 옛날 간호사님이었는데 아주머니가 그렇게 성질 내가지고 좀 기분 나빴는데 나중에 좀 죄송하다고 그러더라고요. 제가 성격도 까칠하고 그래서 제가 생각 없이 어떤 때는 화내고 그래서 가끔 저도 이제 난처한 거 많은데 그게 참 고쳐지질 않습니다 그러는데 안 고쳐져요. 조가 이렇게 가면은 잘 안 돼, 까칠한 거. 그래서 오늘 이 사주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. 구독은 무료입니다.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 힘이 불끈 솟아납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자, 이 까칠한 사주가 기우년, 정묘월, 갑진일, 신묘시에 태어났어요. 그럼 이 사주의 특징은 자, 여기 갑이 있는데 여기 지금 겁재 시작하니까 이 겁재라도 어떻게 돼? 도움을 받아야 돼 이런 데. 근데 이 겁재가 묘에 축내버렸죠. 그러니까 이 힘을 못 쓰는 거야. 이 상태에서. 거기다가 이 묘가 또 이론상으로는 목생화가 되니까 에너지가 좀 더 딸리죠. 이 상태에서 이 묘가 옆에 토가 많으니까 이렇게 토가 많으면 내가 여기에 뿌리를 내려서 이용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토에 묻혀버린다는 거야. 이 묘 자체가.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. 그러니까 이거 묘 하나는 못 쓰는 거야, 실질적으로. 그러니까 지금 간목일간이 인성도 없고 비견겁제도 없어요. 이런 경우는 극신약산이라고 그래요. 인성도 없고, 그 다음에 비겁도 없어. 이게 다 없으니까 그 오롯이 갑 하나만 있어. 주인공만 있어. 일간 하나만 있어. 이러니까 상당히 약한 사주. 이런 사주는요, 뭘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게 힘들어요. 에너지가 약하다는 거야, 실제로. 왜냐면 충전을 못 받잖아. 인성이 있어야 이렇게 충전을 받지, 이 간목이. 인성이 없으니까 충전을 못 받죠.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. 그럼 자, 철학관에서 간호사가 맞아요 이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면, 여기서 보면 이제 쉽게 설명드리면, 이 갑진이라는 신사를 붙인 이것이 이 백호살이에요, 백호살. 백호살이라는 거는 피를 본다는 거예요, 피. 즉, 호랑이가 옛날에 자, 어디 이제 산이 있는데, 그때는 이 산을 넘어야지 어떤 자기 집을 간다든지 다른데 어떤 방문할 때 산 고개를 넘어가잖아요. 그때 이 고개에서 호랑이가 있다가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거예요. 그때 이제 피를 본다는 얘기예요. 근데 현대판 백호살은 뭐냐? 자동차. 지금 자동차는, 근데 자, 이때 호랑이는요, 어린 아이하고 이 노인은 이렇게 안 잡아먹었다고 그래. 그러니까 호랑이가 어떻게 돼? 가려서 먹잇감을 이용한 거지. 근데 자동차는 어때요? 자동차는 뒤에 자, 표시가 있죠, 차에. 뒤에 뭐, 이 꼬마가 타고 있습니다. 이런 거 있죠? 그 써놔도 어떻게, 사고 날 때는 알짤 없어요. 애들이건 어른이건 노인이건 관계없이 무조건 충격받으면 어떻게 돼요? 다치는 거죠. 그러니까 자동차. 요게 현대판 백호라고. 요것이 요게 갑진이 백호. 그 다음에 갑 입장에서 묘는 이걸 우리가 겁재 혹은 양인이라고 그래요. 겁재. 양인살. 양인살이라는 건 쉽게 해서 칼이야, 칼. 칼과 관련된 거. 자, 그러니까 백호, 피를 본다. 피를 보고 칼과 관련된 일을 한다. 그러면 당연 병원이죠. 그 다음에 또 한 가지. 자, 현침살이라고 해서
이게 뭐냐면 이렇게 뾰족뾰족한 송곳이나 그 다음에 주사바늘 얘기하는 거예요. 주사바늘. 그러니까 예리한 칼. 자, 이렇게 예리한 칼날도 요것도 현침살이라는 거예요. 이 현침살이 있으면 사람이 굉장히 완벽하고 일을 잘하는데 뭐냐면 까칠하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사주 주인공도 그렇게 얘기를 본인 성격이 좀 까칠하다는 거예요. 까칠한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이 이렇게 잘 접근을 안 해. 왜냐면 고슴도치 같아. 이 현침살이 있는 사람들은. 접근하기가 굉장히 거북스러워. 사람 만나는 게. 그럼 사람은 이 습이 있으면요. 자연스럽게 섞여가지고, 언니요. 따르는 사람도 있고, 우리 저기 후배, 누구야. 이렇게 해서 말도 자정자감하고 이렇게 친근감이 생기는데 이 현침살이 있으면 그게 또 안 된다는 거야. 근데 일은 확실하게. 주사바늘이니까 이렇게 뾰족뾰족하니까 이렇게. 그러니까 자 백호살이 있으니까 피를 보는 일. 그 다음에 양인살이니까 칼 가지고 일을 한다. 현침살이 있으니까 주사바늘. 이런 경우 이제 의사나 간호사인 경우.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. 이 사람들이 산악관에서. 그러니까 다 틀린 건 아니죠. 자 그런데 조금 문제는 뭐냐? 이 간호사가 이 교대 근무도 있잖아요. 교대 근무. 그러니까 이렇게 체력이 딸리는데 교대 근무에서 밤 일을 하고 나면은요, 이 잠을 못 자면 이런 사람들은 정말 힘을 못 써요. 그러니까 이게 체력이 이렇게 약하다 보니까 완전히 깔아진다고 그러죠, 사람들이. 그러니까 만사가 귀찮은 거예요, 일을. 그런데 어떻게 이 백위의 천사, 자, 우리가 보통 백위의 천사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여자들 직업 중에서 동경의 대상이 될 수도 있잖아요. 하얀 가운 입고. 천사. 누가 봐도 예쁘잖아. 예쁘고 멋있잖아. 그래서 백의의 천사 가운을 입고 처음에 일할 때 이제 설레이는데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대부분은 그냥 어떤 좀 어느 정도 경험이 쌓이면은요 그런 생각도 없어. 그냥 직업이니까 혹은 내 일이니까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에 퇴근한다 이런 생각을 늘 할 수 있어요. 어찌 보면 사명감을 가지고 일한다는 건 정말 힘들어요.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처음엔 다 그렇게 해요.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생각이 자꾸 없어져 버려요. 왜냐면 현실적으로 내가 힘들으니까 지치니까 그런 생각이 안 나. 근데 이런 경우는 더해. 이 일간이 지금 이 목이 하나밖에 없죠. 나머지는 다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. 자 여기 이제 나를 도와주는 여기 보면. 자, 밑에 여기 써놓은 요 글씨는 지장간에 있는 오행을 다 수치화시켜서 적어놓은 건데, 여기 보면 수가 없죠. 목이 하나, 두 개. 자, 이것도 이제 이론상이네요. 화는 요 하나. 그 다음에 토는 하나, 둘, 셋. 금은 두 개. 이렇게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간 주인공인데, 자, 모양은 두 개가 있는데 이거는 힘을 못 쓴 거죠. 깨진 거야. 금국목이 돼버리고 또 여기 토에 의해서 내가 극을 하는 상황에서 내가 오히려 지친다는 거예요. 물상으로 보면 토에 흙에 묻혀버리는 거예요. 이 초가 이 묘가 이게 이 감목처럼 이렇게 쭉쭉 커나가는 나무가 아니고 잔디라든가 뭐 화초라든가 덩굴식물이라든가 이렇게 다 깔려버리죠. 근데 이게 금에서 극을 받는 것도 문제지만 또 자 목생화 역할을 또 해야 되죠. 또 목국토를 하게 되죠. 이렇게 여러 가지 입장에서 이게 묻혀버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 목으로서 역할을 못 한다는 거예요. 이렇게 되니까 이게 굉장히 신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자기를 못 하겠죠. 이 50살 때 지금 이제 54세인데 몇 년 전에 그만뒀다고 보니까 조금만 더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. 근데 물론 이게 여기서 운에 보면은 천간에는 이제 나한테 그래도 임수니까 인성이 들어왔죠. 참을성이 있는 인성이 들어오고 물론 여기서 신금이 생해주니까 굉장히 힘을 받죠. 이때는 좀 좋았을 것 같아요. 나름대로. 그럼 이제 50이 되었는데 지금 여기 또 개가 있죠. 개수가.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갑술에서 똑같은 비견이 오죠. 자 이런데 지지에 깔려있는 환경은 또 다 금으로 되어 있잖아. 신유술 금국이죠. 여기는 또 관이 들어왔잖아. 이렇게 되면 너무 힘든 거예요.
이때는 남자들 때문에 힘들 수도 있지만 직장에서 이 간목이 극을 받으니까 이런 경우는 굉장히 힘들죠. 이렇게 금으로 왔을 때.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운에서 이 화가 와도 힘들어, 이 자체가. 왜 내 에너지를 빼가라는 화나는데 식신상관으로 이렇게 힘들죠. 요때 나와 같은 비견운이 오는데 요거는 이제 한 10년, 11살 때까지는 비견운이 왔으니까 그런 대로 자랄 때는 그렇게 완전히 아주 신약한 상태로 자라진 않았을 거예요. 그나마. 자, 그 다음에 여기 인성운이 오는데 이게 너무 늦게 와요. 72대운부터 오니까. 그러니까 이게 대운 흐름에서 아주 안 좋은 경우예요. 이 대운의 흐름을 보면 어느 정도 이렇게 반을 나눠서 이 초반에 운이 안 좋으면 후반전에 이렇게 운이 좋게 흐르거든요. 어느 정도는. 근데 이게 결정적으로 60년 동안 12대운에서 71살까지 이게 지금 다 안 좋아. 화운하고 금운이 왔으니까 나한테는 어떻게 여기서 관운하고 이건 식신상관운이니까 내 에너지를 다 빼가는 기운만 왔잖아요. 이러니까 좋지 않았다는 거야. 그러니까 운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한 25, 6년 하고 이제 그만뒀는데 요때 조금 더 어느 정도는 에너지를 좀 충전받을 수 있는 시간이 왔었는데 이제 그걸 그만둔 거 보니까 여기서 오는 습작용이 저는 크다고 봐요. 사람하고 이 섞임이 안 되다 보니까 융화가 안 되다 보니까 그게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 거죠. 특히 이제 뭐 후배들이야 그렇다고 치면 위에 선배 언니들이 뭐 하는 말 하나 하더라도 어떻게 돼? 곱게 얘기를 안 해주겠죠. 본인들도 피곤하니까. 그러니까 본인은 어떻게 돼요? 성격이 까칠해진다 그 얘기 한번 듣고는 어떻게 돼요? 성격이 그냥 팍 올라오잖아. 그러니까 다 꼴 보기 싫은 거야. 그러니까 그 직장에 오래 못 다니지. 올해 오늘 보면 이민년이면 이거 어떻게 돼요? 자, 나한테 이 편인이 들어왔죠? 주제 나와 똑같은. 올해는 참 좋겠네요. 이렇게 해서 그죠? 뿌리가 제대로 내렸습니까?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전화해서 화도 풀 수 있는 그런 에너지 생기는 거예요. 평상시에는 그렇게 못해요. 이런 사람, 성격상. 깜짝 놀랐다니까, 전화해가지고. 철학관 아저씨들이 뭐 하냐고. 지금도 9월달이죠? 기유월인데, 이거는 다시 또 나한테 제조체. 이거는 또 관이죠. 그러니까 이때 흐름도 별로 좋지는 않아요. 이제 거기에다가 실질적으로 이 간호사의 사주상은 적합한데 문제는 그 어떤 일이 나한테 주어졌을 때 그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기본적인 체력과 에너지가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이제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싶어도 내 몸이 약해서 쉽게 지치면은 의욕이 안 생기니까 일을 제대로 추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. 이 사주가 그런 유형이에요. 거기다가 특히 이 조한 기운이 강하다 보니까 본인이 한번 마음 먹은 거는 잘 바뀌질 않는다는 거예요, 사람이. 그러니까 이제 장점은 뭐냐? 이렇게 외관상 보면은 20년, 30년이 지나도요, 얼굴 보면은 옛날에 어렸을 때 봤던 그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. 근데 여기에 습한 경우는 얼굴이 좀 나이 들어 보인다는 거야. 왜냐면 이게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잘 어울리고 섞이다 보니까 본인이 어떻게 돼요? 이 마음이라든가 어떤 생각이 굉장히 유연해져. 그러니까 술도 잘 먹게 되고, 담배도, 남자 같은 경우는 담배도 잘 피게 되고, 일단 여러 사람과 어울리는 걸 좋아하니까, 늦은 시간이라도 끝까지 어울리고, 혼자 외톨이가 되는 생활이 아니고, 어울려 사는 세상에 수입 발달돼요. 근데 좋아하는 경우는 그냥 바로 제때 정시에 출근해서 정시에 퇴근하면은 동료들하고 뭐 차 한잔 먹고 뭐 맥주 한잔 먹을 수 있는 거죠. 그런데 그런 자체도 싫어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성향은 사주에 있는 사주 구조로 봐서는 이 의료 쪽에 병원 쪽에 근무하면은 잘 맞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좀 더 깊숙이 들어가 보면 본인이 체력적으로 이 간호사나 의사들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체력적으로 체력 소모가 심하기 때문에 쉽게 지친다는 거예요. 즐거운 일로 사람을 만나면 에너지가 어느 정도 충족이 되는데 그 아픈 사람 밥만 먹고 나면 계속 아픈 사람하고 무슨 얘기하고 그러니까 내가 에너지가 바로 빨려 나간다는 거예요.
그럼 기분 좋은 일이 없잖아.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의사 선생님들이나 이 간호사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희생하는 거예요. 본의 아니게 희생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할인업이라는 게 어찌 보면 또 그렇게 해서라도 특히 배구 같은 거 있는 사람들은요, 할인업에 종사해야 업상 대체된다는 거죠. 내 어떤 업을 소멸시키고 있다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. 그러니까 타고날 때부터 이런 걸 가지고 태어나면 내가 남한테 좋은 일 해야지 내한테 쌓여있던 업을 소멸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것도 운명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. 이제 그래서 어차피 지금 이제 간호사를 그만뒀으니까 뭐 저건데 본인이 이제 어느 순간에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아유 그때 그런 얘기만 안 해줬으면 내가 지금 이렇게 고생 안 했는데 이런 마음이 당연히 들 수 있겠죠. 그렇지만 그 전부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. 이 사주 구조를 보면 누가 봐도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주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.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세밀하게 이런데 우리 공주님은 난 조금 이제 건강 관리 잘해서 기본 체력을 잘 이렇게 짜가지고 이 간호사라는 게 이렇게 우리가 외관상으로 보는 그런 아주 예쁘고 멋진 그런 일이 아니고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 몸 관리, 운동도 좀 하고 몸 관리 좀 잘해야 됩니다. 그런 얘기만 조금 귀뜸해줬어도 아마 그런 말이 안 나올 텐데 그런 게 다 빠졌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넋두리를 들어주고 또 한편은 뭐 얘기는 뭐 황당한 경우 얘기도 있었는데 뭐 그것도 너 본인이 뭐 악의적으로 한 얘기가 아니라 좀 어느 순간에 다른 일 하다가 갑자기 지난 시간이 너무 아쉽고 또 어찌 보면은 이제 그렇게 허송세월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화나니까 그냥 전화 돌려가지고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그건 가다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. 그래서 어떤 오늘 중요한 거는 직업을 선택하는데 사주에 어느 정도 그게 나타난다는 거. 그래서 참고로 해 주십사 하면서 지금 동영상을 한번 올려봤습니다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